예, 자, 그러면 3교시를 이제 그 18분간 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 아래에 저기 43페이지, 둘, 넷, 일곱째 줄입니다. 43페이지 일곱째 줄 해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찻잔, 찻종 이렇게 할 때 잔하고 종 같은 경우에는 다 한자어거든요. 그러면 차가 지금 한자어냐 아니냐? 예, 우리 마시는 차 있잖아요. 그거 한자어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 좀 많이 헷갈릴 일이 있을 텐데 예, 차가 순우리말이냐 하는 의문이 있겠으나 예로부터 다의 색임이 차였으므로 즉 색임이라는 것은 뜻을 말하는 겁니다. 훈자라고 색임 옆에 훈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는데 뜻 훈자입니다. 예, 그래서 다의 색임 훈이 차였기 때문에 한자어 다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라는 게 외국에서도 그걸 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유어인지 뭔지 헷갈릴 일이 많습니다만 한국에서 옛날부터 예, 그 한자어는 다라고 부르고요. 다도 할 때, 그 다라고 하고 그 뜻은 차 다입니다. 예, 차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차가 이미 고유어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찻잔, 찻종 할 때 그 차와 잔이 둘 다 한자어가 아니라 차는 고유어, 종은 한자어, 그 다음에 차종도 차가 한자어, 차가 고유어, 그 다음에 종이 차가 고유어, 종이 한자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차가 한자어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차와 잔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 못 붙입니다. 못 붙입니다만 차가 고유어화 됐다고 고유어화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찻잔, 찻종 둘 다 사이시옷 붙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요. 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친물 다 니은이 덧나고 있군요. 그래서 사이시옷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사이시옷 붙는 거 세 가지라고 그랬죠? 뒷말이 된 소리가 나는 것, 니은 덧나는 것, 니은 덧나는 것. 3번 니은 덧나는 거네요. 가웬일, 사산일, 예산일, 훈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 붙이고 있고요. 자, 3번 보시면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입니다. 여기에 그 3번에 두음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니까 세음절이 아니라 두음절. 그래서 찻가는 사이시옷 붙일 수 있지만 기찻가는 안 되는 겁니다. 새빵은 사이시옷 붙일 수 있지만 전새빵은 안 되는 겁니다. 두음절만 가능합니다. 곡간, 새빵, 숫자, 찻간, 택간, 횟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6가지 간새빵, 횟숫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도 있고요. 자, 확인 문제 볼까요? 예,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1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아래 집이라고 소리 나니까 사이시옷 붙일 수 있겠군요. 아래와 집 둘 다 고유어고 아랫집으로 소리 나니까 뒤에 게 맞습니다. 아랫집 이렇게 그 사이시옷 붙인 거요. 자, 2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아래마을과 아랫마을이 있군요. 아랫마을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옷 붙일 수 있습니다. 뒤에 게 맞고요. 자, 참고로 머리말인가요? 머릿말인가요? 여기는 발음이 아예 머리말이에요. 꼬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린말이 아니라 꼬리말이고요. 머릿말이 아니라 머리말입니다. 발음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말이 맞습니다. 꼬리말이 맞고요. 머릿말, 꼬린말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입니다. 백앤릿 이런 식으로 니은 덧나니까 사이시옷 붙여야겠군요. 그래서 뒤에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사이시옷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번 된 소리가 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 이렇게 된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최대값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는 저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측에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사이시옷 안 붙인 표기를 계속 하다가 요 몇 년 전에 이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하여간 이제 공립국어원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최대값이라고 바뀌었다는 것, 최소값이라고 바뀌었다는 것,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뒤에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자, 차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 짠, 이렇게 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차잔이 아니라 찻잔입니다. 자, 그럼 2번, 니은 덧나는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오 붙여야 되죠? 훗날, 이런 식으로 후에 훈, 이렇게 니은이 덧붙으니까, 예, 그 뒤에 게 맞습니다. 자,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에도 사이시오 붙을 수 있네요. 지금 일도 문제이지만 이후에 벌어질 훈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훈일. 그래서 후에 훈, 니은 덧붙고요. 일에 닐, 니은 덧붙으니까 니은 덧나서 사이시오 붙이는 게 맞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예, 두음절 6개입니다. 그래서 새빵, 예, 이렇게 예, 빵으로 소리 나면서 예, 이렇게 그 저 6개, 예,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6가지는 이제 예외니까 예, 그래서 그 새빵이라고 붙여줘야 된다고요. 자, 그렇지만 참고로 두음절만 되니까 세음절은 안 됩니다. 예, 전새빵은 사이시오 붙을 수 없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가, 예, 대가라고 적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개수가 아니라 개수, 그 사이시옷 없이 붙여야 되고요. 그 초점, 예, 그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 초점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아마 그 이런 예외를 정할 때 생각이 났으면 아마 예외에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이없이 그 예외에 빠지고 그 다음에 두음절만 허용을 하고 세음절은 또 허용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 구석이다. 비판을 많이 받는 규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4페이지 볼까요? 예, 보시면 학을 맞추어 30이랑 비읍이나 히읗이 덧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 덧나는 비읍, 히읗을 표기를 해준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기에 반영한다. 자, 제30이랑 두 마리에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예, 그렇게 적어준다. 자, 그래서 1번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 자, 뎁살입니다. 뎁살이. 이게 대 플러스 쌀이거든요. 예, 그런데 발음할 때 뎁살이라고 소리가 나요. 매 플러스 쌀, 산에서 나는 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매 플러스 쌀인데 맵쌀이라고 비읍이 덧붙어서 나요. 벽시, 입대, 입살, 접대, 좁쌀, 햅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비읍이 덧나는 경우는 비읍 소리를 적어주는데 왜 비읍이 덧나는 걸까요? 예, 요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비읍이 덧나느냐 하면 아래 참고 보시기 바랍니다. 비읍이 덧나는 현상은 휩쓸다에서는 생기고 휘날리다에서는 안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듯 같은 휘라는 접두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휩쓸다는 비읍이 붙고요. 휘날리다는 비읍이 안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런 현상은 왜 그러냐면 이 현상은 과거 비읍 시옷 계열 휘, 쓸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가 옛날에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면요. 예, 그러니까 앞에 그 햇살 해다 적게요. 햇살 하면은 요 비읍이 평소에는 사라져 있다가 예, 600년 전엔 여기 표기가 됐습니다만 평소엔 사라져 있다가 이렇게 합성어가 될 때만 요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햅쌀이 되는 거예요. 휩쓸다도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요거였습니다. 요거니까 앞에 휘가 붙을 때 요놈이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휩쓸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하여간 역사적인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공시적으로 같은 시대에서 이게 왜 붙느냐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600년 전에 한글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그 후민저금이라든지 아니면 용벼천가 이런 거 적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렇게 비읍시옷으로 적은 걸 보니까 아, 얘네들이 옛날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요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발음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시적인 연구, 역사적인 연구도 필요한 거예요. 자, 참고로 요거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요거 붓살입니까? 붓살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쌀입니다. 쌀. 그래서 요게 이제 내파가 돼요. 예, 파열이 되지 않고 속에서 터지는 이런 식으로 내파가 돼서 쌀 이렇게 발음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600년 전에는요. 자, 그래서 그 비읍이라는 게 그 옛날 모습이 바로
실제로 지금 현대 국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비읍이 덧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거든요. 손가락, 발가락 할 때 가락은 카락으로 안 바뀌는데 머리카락은 왜 머리카락이라고 카락으로 이렇게 바뀝니까? 왜냐하면 머리에 히읗이라는 히읗 곡용체언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로 히읗 곡용체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하여간 머리에 히읗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숨겨져 있다가 그냥 요것만 말할 때는 안 나오다가 합성어가 될 때는 요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락이 붙어서 요게 두 개가 그게 되죠? 축약이 되죠? 그래서 카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축약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히읗 곡용체언이라고 그래요. 머리 같은 것. 그래서 히읗이 평소엔 숨겨져 있다가 합성할 때만 나타나는 것들. 자, 그 살코기, 살도 마찬가지네요. 살 플러스 고기인데 살코기라고 소리 나는 거면 살 히읗이었군요. 그 다음에 수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수 히읗이었습니다. 수 히읗이었는데 이게 그냥 평소에는 수라고 그러다가 요 자기 뒤에 특정 이제 합성 단어가 오면 합성어가 되면 이렇게 히읗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컷, 수탉, 안팎, 안도 마찬가지군요. 안도 안 플러스 박 인데 안팎이라고 그렇게 소리 나는 거 보면 안 히읗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캐, 암컷, 암탉, 암도 마찬가지고요. 휘파람 있죠? 휘파람. 휘파람도 휘 플러스 바람이잖아요. 근데 왜 휘파람이 될까요? 휘에 바로 히읗이 숨겨져 있었겠군요. 그래서 휘파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 해서 볼까요? 암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는 이제 표준어 규정 7항에서 이제 나옵니다만, 요게 그 수가, 히읗이 덧붙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수수로 표기가 되는 경우 있고, 수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그러니까, 그 수가, 즉 이제, 그 남자 동물, 그걸 가리킬 때 남성성의 동물을 가리킬 때 그때 수라는 걸 단어를 쓰는데요. 요게 수라고 표기가 되는 경우 있고요. 숫이라고 표기가 되는 경우 있고 수 히읗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뭐가 기본일까요? 뭐가 기본이냐면 얘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다 헷갈리시면 무조건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는데 여기에 예외가 지금 12개가 있는데 여기에 3개 예외가 있고요. 여기에 9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예외만 수시나 수 히읗으로 적어주는 것이 나머지는 다 수로 적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수수로 적어주는 거 뭐가 있습니까? 동물 양, 염소, 쥐입니다. 양, 염소지만 순양, 순염소, 수쥐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 히읗으로 적어주는 게 9개가 있는데요. 수 히읗으로 적어주는 거는 일단은 동물에 관한 것, 개 종류입니다. 수, 개, 수, 강아지. 그 다음에 닭 종류예요. 수, 닭. 그 다음에 수, 병아리. 병아리로 적어야 되네. 잠깐만요. 병아리. 그래서 개 종류, 닭 종류는 둘 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게 있습니다. 저기 돼지, 수돼지, 그 다음에 닭나귀, 수닭나귀, 그 다음에 수컷. 요거까지 7개가 다 동물이고요. 나머지 거기 사물에 관한 게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돌적이, 그 다음에 기와. 그래서 9개예요. 그래서 개 종류 2개 들어가고요. 닭 종류 2개 들어가고 돼지, 닭나귀, 겉까지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에 관한 거는 돌적이, 기와가 있습니다. 돌적이 모르시죠? 돌적이가 뭡니까? 돌적이가 뭐냐면 경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첩. 경첩의 고유어입니다. 경첩이 뭐냐면 문에 그 여다지 문이 있어요. 여다지. 여다지 문인데 여다지 문에 문과 문설주를 고정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하는 한쪽 부분은 저기 문에 달려있고 한쪽 부분은 문설주에 달려있는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 있죠? 그게 경첩이에요. 경첩의 경첩은 한자어고 돌적이가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첩, 수톨적이 그렇게 부르고요. 암톨적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톨적이는 뭐냐면 문에 달리는 게 수톨적이고요.
그 문설주에 달리는 게 암톨적입니다. 예, 그래서 수암 그렇게 나눠놓고요. 그 다음에 기와 같은 경우에도 수기와는 위에 얹어 놓는 것. 암기와는, 그러니까 기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얹어 놓죠. 예, 위에 얹어 놓는 게 수기와, 아래 받쳐주는 게 암기와. 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12개, 요 9개는 히읗을 다 붙여줘야 돼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9개, 요 6가지, 요 9가지는 히읗을 다 붙여줘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거미 있죠? 거미 같은 경우에는 수거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예, 거미는 여기 없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수거미로 적어줘야 됩니다. 예. 개미도 마찬가지 수개미고요. 개미 없죠? 여기. 자, 그 다음에 많이 헷갈리는 거 고양이 있죠? 강아지는 수강아지라고 적어줘야 돼요. 근데 고양이는 여기 없군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줘야 됩니까? 수고양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뒤에 이제 표준어 교정에서도 배우겠지만 약간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미리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수에 관련된 것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아래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1번 예, 조쌀과 좁쌀이 있군요. 이렇게 비읍이 덧나는 것은 비읍 적어준다. 좁쌀이 맞군요. 그 다음에 휘쓸다, 휩쓸다. 예, 휩쓸다로 비읍이 소리가 나네요. 예, 그래서 비읍 소리 나는 대로. 뒤에 보면 쌀, 쓸다, 쌀, 쓸 이런 식으로 다 옛날에 비읍 시우서로 적어줬던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비읍이 약간 그 숨겨져 있다가 예, 그때 이렇게 딱 접두사하고 붙일 때만 접두사하고 파생이 될 때만 이 비읍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군요. 햇살, 햅쌀이 맞고요. 못쓸, 몹쓸이 맞고요. 자, 그럼 2번 안팎이 있군요. 예, 요거는 이제 그 히읗 고경 체언이죠. 예, 그래서 히읗이 숨겨져 있다가 합성어가 될 때 나타나는 것. 그럼 나타나는 대로 적는다. 발음대로 적는다. 안팎 그렇게 뒤에 걸로 적어주셔야 하고요. 수병아리, 예, 닭 병아리, 요 닭 종류는 다 둘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개 종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병아리가 아니라 수평아리로 예, 그렇게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연습 문제는 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풀어서 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지금 제5강 한글 맞춤법 32항부터 40항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준말에 관한 거예요. 예, 준말에 관한 거니까 이 부분 그냥 조금 하다가 끝내는 것보다는 좀 약간 시간이 이릅니다만 여기서 그냥 예, 끝내고 다음에 그냥 32항부터 예, 넘어가는 게 좋겠군요. 예,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까지는 뭐 틀림없이 온라인 수업이니까 예, 다음 주에 또 온라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